여튼 네. 예 그러면 그 아까 그 생각이 뒤죽박죽 네.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네. 요거는 이 두 가지랑은 좀 다른 맥락인가요? 어떨까요? 제가 봤더니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 공부하다 보니까 제 네. 잠재의식은 다 네. 까만 거예요. 까맣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네,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밝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마주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걸 마주하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돈에 있어서 보면 저희 집이 빚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계속 일을 하시지만 계속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저도 허덕허덕 거리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다 까만 그 머니 파일 자체가 잠재의식 속의 머니 파일이 과거의 모든 기억이 다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보면 나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항상 생각해. 나는 서민이니까 난 가난하니까 항상 이게 당연시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포지션을 내가 다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나는 자아상이 항상 가난하고 계속 이럴 거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게 당연시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 청렴하다. 아니면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미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되게 막 갑자기 막 어디선가 이렇게 막 우라가 치밀고 그리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쟤는 월세 살 거야. 쟤 집 원룸일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부자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인 거죠.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뭐 돈에 대해서는 아닌데 뭐 아까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저는 경제방송 PD였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아나운서는 미안하지만 제가 완전히 외모가 수려한 분은 쓰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외모가 수려하면 쟤는 머리가 비었을 거야. 뭔가 낙하산일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 사람을 평균치로 만들려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역시 잠재의식 속에 어떤 하나의 반복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그게 굳혀진 하나의 뭐랄까 관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아토피라도 있을 거야. 그런 완벽하지 않을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왜 완벽한 인간은 없어. 그런 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지? 뭐 당연히 이제 TV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준수한 외모지만 그렇게 수려한 외모가 아닌 분들이랑 일을 하면 뭔가 더 그 외적인 능력에 있어서 저 사람은 진짜 경제 전문가일 거야. 학력이 좋을 거야.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저기 섰을 거야. 이런 그 반대로 그런 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 돈이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부정부패했을 거야. 약한 자를 괴롭혔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교육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았을 때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야. 그리고 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해서 오는 친구인지 껍질을 보고 오는 친구인지 모를 거야. 그리고 불행할 거야.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남편이 바람 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돈을 원하는데 돈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잠재의식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니까 의식에서는 돈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잠재의식 속에 그런 기억들이 많으니 잠재의식이 행동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돈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지하면은 그때부터 돈에 대한 어떤 머니 파일 내 안에 있는 과거에 대한 머니 파일을 인지하고 그리고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식과 잠재의식이 같이 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괄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한다.
내가 돈은 원하는데 네. 나는 잠재의식에서는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생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난 그냥 돈 줘. 그래서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나 잠재의식 속에는 누구한테 굽히고 싶지도 않고 뭐 나를 더 가꾸고 싶지도 않고 화술 훈련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더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스스로 맞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네. 되어야 사실 네. 새 나가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로또 1등을 해서 뭐 네. 3년 후에 쪽박찼다 그런 기사를 보면 네, 종종 사람들이 또 나오죠. 자족을 해요. 네. 역시 돈을 많이 벌으면 네. 저렇게 돼. 그러면서 자족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만한 그 마음의 그릇이 안 돼서 네. 사실 그 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결과 자체가. 근데 로또 1등 미국에서 된 사람 중에 제 이제 건너 지인인데 미국에서 로또 1등은 장난 아니에요. 뭐 액수가 몇백억 돼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사람 되게 잘 살아요. 그런 게 기사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네. 그 사람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로또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 맞아요. 제가 한동안 기사를 썼었잖아요. 맞다. 네네네. 예, 그거는 안 좋은 사고가 있으니까 뉴스가 되는 거지. 맞아요. 뭐 이게 그쵸. 타이슨이 파산했다. 이건 뉴스가 되지만 타이슨이 그쵸. 저축을 잘해서 이자를 받아서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별 라는 재미가 건 없네.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니까 네. 그런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그래 돈 많으면 불행한 거야라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정보가 들어가서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기억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청렴 그리고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과 명예 중에 명예를 선택해야 되는 네. 뭐 그런 직업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판사라면 내가 돈이랑 내 가치 중에 뭘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돈 자체만 있을 때는 이게 어떤 그게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거랑 비교해서 그런 건데 맞아요. 돈 없는 자체가 청렴은 아니고 그 사람이 돈보다 청렴한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쵸. 청렴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천사처럼 청렴하신 분들이 이제 수업에 오셔서 돈을 목표로 하거든요. 돈을 목표로 하는데 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힌 그 유교 사상 그리고 교육받아 왔던 것 때문에 돈을 추구하지만 사실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에선 추구하는 잠재의식이 따로 노니까 이분은 되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렴하게 사셨고 되게 천사 같은 분인데 돈이 없으니까 괴롭잖아요. 40대 중반까지 너무 힘드니까 돈 때문에 힘드니까 괴롭잖아요. 이 괴로운 상황에서 돈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렇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가난과 청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문제는 그럼 가난과 청렴을 깨야 돼요. 깨려면 그래서 좀 강력하지만 가난은 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난은 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그렇게 가난은 죄다라는 저 여기다 잠깐 키보드를 멈춰주세요. 한번 들어보고 여기서 앞을 나오면 안 저는 나와요. 그러니까 저 방금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가난이 왜 죄일까요? 그러면 밥 프록터 같은 경우는 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한데 밥 프록터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가치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돈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탓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가난은 죄다라고 해서 아예 잠재의식 속에 딱 충격으로 넣어주려고 하는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신사임당님 정말 팬이거든요. 이 채널의 팬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데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의 성장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신사임당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제공하기 때문에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받는 것. 그런데 아무런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만 받으려고 해요. 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결핍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럴수록 안 오는 이유는 내가 결핍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이거 제 책에 썼는데. 아, 그러셨어요? 저 책 나오거든요. 네. 22일에. 22일이요? 네. 근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그 공급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급하는 사람 돈 벌고 맞아요. 소비한 그 수요가 있는 사람,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돈은 원래 거기서 거길로 이동하는 거고. 맞아요. 네. 공급자 같습니다. 이렇게 네. 주어야 이제 얻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전환하면 굉장히 풍요의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플러스라는 어떤 책에 17가지 법칙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주는 것으로 전환하는 그 모든 패러다임 자체를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봐라. 아주 작은 말이라도 칭찬의 말이라도 댓글을 다실 때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누군가한테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것부터 습관적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더 큰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법칙이에요. 네. 자연의 법칙. 마음에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정리를 하고 일단 막 맞아요.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된 거 내가 원하는 거랑 내 마음이랑 일치가 안 되고 막 그런 거를 싹 정리해서 하나로 딱 방향을 맞춰 놓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걸 주는 방향으로